오늘의 카메라 코니카 오토렉스입니다. 오토렉스는 기계식 하프 필름 카메라인데요, 1960년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노출계가 있고 이 셔터 스피드만 조절한 다음에 자동으로 조리개를 조절해주는 이 모드가 있습니다. 렌즈는 지금 있는 게 52mm f1.8 헥사논 AR 렌즈고요. 최소 초점거리는 45cm로 생각보다 짧으면서 길다고 해야 되나? 뭔가 엄청 짧은 건 아니에요. 한 35cm 짜리도 있으니까 4, 5 정도면 그래도 짧다. 인물 사진 찍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.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풀 하프를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, 캐논 텔레6는 한 번 전환하면 한 필름을 다 찍을 때까지 그대로 변환하지 못하고 찍어야 되는데, 얘는 촬영 도중에 만약에 하프를 찍다가 엄청 이쁜 장면을 풀로 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찍고 전환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 풀로 찍을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찍고 다시 하프로 찍고 싶다, 하프로 전환한 다음에 이게 순서가 좀 복잡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, 헷갈리면 사진이 겹쳐서 나오게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셔터 스피드는 1분의 1000부터 쭉쭉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막히게 되는데, 이게 고장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. 갑자기 너무 느려지는 걸 방지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들어서 감도를 제일 낮게 해주면 다시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벌브까지 왔고요. 벌브로 찍어보면 이렇게 잘 작동하죠. 다시 감도를 원하는 감도에 맞춰서 찍을 수 있고, 여기에 노출계를 끄거나 켜거나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모드가 있는데, 이 체크 모드를 두면은 조리개에 이 바넬이 16에 가면서 배터리가 있다는 걸 표시해 줍니다. 없으면은 안 움직이겠죠. 다시 이렇게 켜서 이 모드에 두면 셔터 스피드에 맞게 알아서 조리개 값을 조절해 줍니다. 여기는 필름 카운터가 있고, 찍고 감을 때 돌아갑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625A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터리 실이 있고,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, 여기에는 필름을 덜감을 수 있는 리와인드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 누르고 필름을 덜감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잘못 누른 거다 하면은 그냥 감아주면 이게 빠집니다. 필름 감아줄 때만 눌러주면 돼요. 또 필름 한번 넣어봅시다. 여기 있는 레버를 아래로 당겨주면 필름실이 열리게 되는데, 상태에서 필름 넣는 건 다른 카메라랑 똑같아요. 넣고 당겨서 잘 넣고, 이 상태에서 닫아줘도 돼요 사실. 근데 잘 확인한 다음에 한번 감아주고, 한번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언니가 맞는지 이렇게 보고 닫아주면 자, 이렇게 잘 감기면 리와인드 레버가 같이 돌아갑니다. 확인하셨으면 잘 넣어주고 촬영하시면 됩니다. 대충 한 4번 정도 돌렸나? 4번 정도 돌리니까 카운터가 1로 잘 들어갔고, 이때 촬영하시면 돼요. 촬영하다가 다 촬영했다 하면은 뒤에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고 꺼내서 이 화살표 방향에 맞게 돌려주면 됩니다.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. 오래된 거라서 엄청 부드럽거나 하진 않아요. 열심히 감아준 다음에 탁 소리가 나면서 가벼워지는데, 여기 수풀에서 빠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아버리면 여기 안쪽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, 안쪽에서. 그러면 다시 두고
열어주면 됩니다. 이걸 꺼내서 현상소에 맡기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. 뭐 별거 없죠? 되게 그냥 일반 SLR 카메라랑 똑같아요. 뭐 별로 다르거나 특이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. 이 오토렉스를 사게 된 이유는 데미 17을 사고 이 하프 카메라에 완전 푹 빠지고, 그러면 하프 중에서 최강자는 누구일까? 제일 강력한 놈은 누구지?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 오토렉스가 제일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한번 사서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고 무거워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. 카메라는 중고나라에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구매해서 내가 수리해서 쓰자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. 이 셔터를 누르고 이 되감는 게 갑자기 멈춘다거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생겼었어요. 그래서 사진을 못 찍을 때도 있었고, 이 초점링이 엄청 뻑뻑해서 안 움직였던 것도 있었고, 이 뷰파인더가 엄청 더러웠어요. 제가 오버월 맡기기 전까지. 그래서 저는 서울의 충일 카메라 수리실에서 12만원 정도의 수리를 했고,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. 한 3일? 엄청 빨리 끝났고, 노출계는 원래 돼가지고 다행히 노출계 수리는 안 했습니다. 이 노출계만 되더라도 엄청 가치가 높아서 다행입니다. 수리를 보내기 전에 그래도 한번 찍어봐야지 하고 찍어봤는데, 코닥 골드 200짜리를 넣고 찍어봤는데 다행히 카메라가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있거나 셔터 늘어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이 자동 조리개도 굉장히 잘 작동했고, 보통 카메라가 오래되면 높은 셔터 속도에서 셔터가 늘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다행히 전 사용자분께서 한번 수리를 갔다 오셔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밖에서 촬영을 했고 미호를 촬영해 봤는데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초점도 잘 잡히고 핀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강한 햇빛에도 플레어가 많이 억제되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카메라였습니다. 수리를 보내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잘 나온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카메라는 문제가 없구나, 그냥 기름칠만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기름칠만 한 카메라고, 사진들이 굉장히 잘 나오죠. 헥사논 렌즈가 굉장히 좋아요. 잘 나와요. 그리고 같은 기계식 SLR 하프 카메라 중에서 펜 FT가 지금 갖고 있는데 걔는 나중에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 카메라의 장점,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. 그리고 기계식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창의적인 사진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다. 셔터 속도도 다양하고 벌브도 있고 조리개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ISO 감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하프 카메라 중에서 이 초점도 확인할 수 있고 수동으로 찍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메라입니다. 사진이 렌즈가 헥사논 AR 렌즈라서 정말 좋습니다. 거의 모든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는 정말 최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.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무겁다 해야 되나? 제 수동 카메라인 캐논 UF1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삼각뿔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개인 취향으로는 좀 더 여기가 평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여기 삼각뿔. 그리고 엄청 무겁고 엄청 크다. 그래서 자주 안 들고 나가게 된다 그런 단점이 있겠고, 소리도 꽤 크다. 기계식 미러가 있는 카메라이다 보니까 미러가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소리나 이 감는 소리나 굉장히 모든 게 다 크다. 사진도 잘 나오고 소리도 크고 크기도 크고 굉장히 좀 존재감이 큰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 셔터 소리가 퉁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퉁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얘를 뒷판을 열고 찍으면은 이렇게 퉁 소리 없이 깨끗하게 찍히거든요. 저는 이런 소리가 좋은데 약간 지저분한 소리? 퉁 퉁 이런 소리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. 뭐 이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오토렉스에 큰 사랑을 느끼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뭔가 이 퉁 소리가 아쉬운데?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개인 취향 차이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,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크니까, 크고 무거워서 뭔가 가볍게 들고 나갈 만한 카메라가 아니잖아요. 이 테스트 컷 찍은 거 말고는 찍은 게 없어요. 뭔가 놀러 가서 찍기엔 너무 무겁고, 그래서 좀 제대로 찍고 싶은 날에는
디지털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 계륵이다 계륵 카메라다 뭐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데일리로 쓰기엔 너무 무거워요.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진짜 많이 무거울 겁니다. 저도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무거운 거 싫어하시잖아요. 카메라도 작고 이쁜 거 좋아하시고 뭐 물론 이렇게 잘 나오는 거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카메라입니다.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잘 나오고 그게 다야.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.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무거워서 자주 안 들고 나가게 된다. 그런 카메라입니다. 조금 방치가 많이 됐어요. 제 제스팜에 넣어두고 잘 안 꺼내게 돼요. 무거워가지고 뭐 다른 그나마 가벼운 펜 FT나 펜 EF, 데미 17 그런 카메라를 꺼내게 되고 얘는 잘 안 꺼내게 돼요.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으시는 작가님이라면 이게 엄청 좋겠죠. 이 초점도 잘 조절해서 찍을 수 있고 심도 미리 보기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뒷 배경을 날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인물 사진은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도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만약 풍경을 찍는다 하면은 저는 이것보다는 데미를 쓸 것 같아요. 데미가 좀 더 가볍고 풍경은 뭐 대충 5m 이상에 있는 걸 찍으니까 가까이 찍을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래서 더 손이 안 간다. 저는 데미가 있어서 더 손이 안 간다. 조만간 팔지 않을까 팔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호니카 오토렉스였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카메라 쓰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카메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